현대차가 초대형 SUV 아이오닉 9을 공개했습니다. 미국의 LA 컨벤션 센터에서 LA 오토쇼가 열리고 있는데요. 어제는 현대차의 전기차 아이오닉 9과 수소차 이니시움이 공개되었고요. 오늘은 방금 막 기아의 EV9 GT 모델이 공개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오닉 9을 중심으로 현대차가 앞으로 전기차 시장에서 어떤 지위를 점하게 될지, 특히 트럼프 시대에 어떤 식으로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도 유익한 경제금융 소식을 매일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LA의 골드스테인하우스라고 세계에서 가장 멋진 저택이라고 꼽히는 곳에서 아이오닉 9을 최초로 공개하는 행사가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현대차의 새로운 CEO로 임명된 호세 무뇨스 사장이 직접 아이오닉 9을 타고 등장해서 오프닝을 진행했습니다. 이 차는 국내에서는 내년부터 판매가 되고 2026년부터는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HMGMA라고 하는 현대차 미국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이라 합니다. 그러면서 2030년까지 전기차 21개, 하이브리드 차 14개 신모델을 출시해서 연간 200만 대의 친환경 차를 생산할 예정이라 하는데요. 2030년 목표 생산량이 연 550만 대니까 이 중에서 36% 정도를 친환경차, 전기차로 생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기차 글로벌 탑3로 도약하겠다 밝혔는데, 주요 경쟁사라 하면 미국의 테슬라, 중국의 BYD, 독일의 폭스바겐 정도일 텐데, 중국은 자체 시장이 크니까 BYD는 빼고 테슬라, 폭스바겐, 현대차 이렇게 가겠죠. 아마 최근에 폭스바겐이 분위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이번에 나온 아이오닉 9이나 EV9이 잘 팔리면 폭스바겐 정도는 조만간 제쳐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 아이오닉 9은 컨셉을 기획할 때부터 차량 내부 공간을 최대한 극대화해서 아늑함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었다 하는데요. 6인승과 7인승 모델이 있는데 6인승은 그래도 널찍하게 쓸 수 있는 반면 7인승일 때는 그만큼 여유롭지 않다는 평가도 있긴 합니다. 차량 크기는 현재 나와 있는 전기차 중에선 최대 크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아 EV9과 비교하면 전장은 아이오닉이 50mm 더 길고요. 휠베이스도 아이오닉이 30mm 정도 더 길다고 합니다. 사실상 거의 큰 차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한 것 같고요. 아이오닉 9에 대한 총평을 내리자면 동생 기아가 먼저 출시한 이 대형 SUV에 한 스푼씩 정도만 더 얹어서 내놓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차량 디자인에 대해서는 개인마다 선호가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아이오닉스러운데 또 아이오닉 같진 않은 면도 있어서 나쁘지 않았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냥 덩치 큰 캐스퍼 같다, 스타리아랑 비슷하다 하시는데, 이게 앞쪽은 둥글둥글한 SUV 느낌이 나고 뒤쪽은 각진 해치백 느낌이 나서 그런 것 같아요. 이 디자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하는데, 이 차가 내부 공간에서 쉬는 것에 초점을 많이 맞춘 차다 보니까 이런 디자인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배터리 용량은 아이오닉 9이 기아 EV보다 꽤 큽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슷하게 나오면 이 점에서는 아이오닉 9이 더 좋을 것 같고요. 출력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닉 9의 싱글 모터가 EV9보다 조금 더 높은데 듀얼 모터는 EV9보다 아이오닉 9이 조금 더 낮습니다. 그래서 아이오닉 9은 성능 모터라는 옵션도 제공하는데 이게 428마력까지 나온다 하더라고요. 참고로 오늘 출시된 기아 EV9의 GT 모델의 마력은 최대 508까지 나온다 하고요. 그리고 아이오닉 9은 배터리를 1회 충전하면 모델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501km에서 최대 532km까지 갈 수 있다 하고요. 모드별로 소모 전력을 예측해서 이 배터리가 잔량을 표시해주는 루트 플래너라거나 충전소에 도착하는 시점을 고려해서 이 배터리의 온도를 제어해서 충전 속도를 최적화하는 배터리 컨디셔닝 시스템 같은 게 적용된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차에 대해서 재밌는 내용 몇 개만 더 가져와 봤는데요. 먼저 1열과 2열은 서로 릴렉스 모드를 취해도 간섭이 없어서 4명 모두 편안한 휴식 자세를 취할 수 있다 하고요. 허리 쪽에는 마사지 기능을 추가해서 피로감을 풀어준다 하네요. 그리고 이 2열은 스위블 시트라고 회전시켜서 쓸 수도 있고, 이 3열을 접으면 다리를 쭉 뻗고 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FOD라고 차를 사고 나서 옵션을 추가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내년 2월부터 오픈하는 블루링크라는 현대차의 웹사이트에서 앱처럼 다운받아서 옵션을 추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전방 충돌 방지 시스템이나 스마트 주차 보조 시스템 같은 기능도 있고, 내비게이션 화면을 사용자 취향대로 바꿀 수 있는 디스플레이 테마도 있다고 하네요.
테슬라도 보면은 FSD 같은 기능들을 무선 소프트웨어로 다운받아서 구독할 수 있게 하잖아요. 이런 커넥티드카 내지는 SDV라고 불리는 차량 서비스 구독이 늘어나면 운전을 하거나 차에서 쉴 때 재미 요소도 더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아이오닉 9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저희는 소비자이기도 하지만 투자자로서 앞으로 현대차가 트럼프 2기에서도 잘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IRA 보조금 축소나 폐지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많지만 우선 현대차 그룹의 가장 큰 강점이라면 결국에는 포트폴리오인 것 같습니다. 현대차는 제품이나 시장에서 모든 쪽에 발을 걸치고 있잖아요.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 풀 라인업을 갖추고 있고 이게 다 최소한 3, 4등 안에는 들고 있고요. 심지어 로봇이나 UAM 같은 모빌리티 기술에도 열심히 투자해서 앞서 나가고 있고 시장도 뭐 중국은 어쩔 수 없다 쳐도 미국이랑 유럽 그리고 최근에는 인도까지도 다각화를 잘 해뒀죠. 그리고 구글 웨이모랑 자율주행 협력도 계속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는 배터리 셀 업체들도 있어서 본인들이 잘 못하는 게 있으면 잘하는 업체랑 협력도 잘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 현대차가 미국 우선주의의 피해를 아예 안 입을 수는 없겠지만 다른 대부분의 기업들에 비하면 타격이 덜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면 한 곳에 역량을 집중하지 못하고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포지션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지금 딱 그런 상황이죠. 메모리, 시스템 LSI, 파운드리, 그리고 그룹사 전체로 보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태블릿, 가전 없는 게 없는데요. 압도적으로 1등을 하는 게 없고 오히려 선도업체한테 밀리거나 후발업체한테 쫓기거나 그러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IT 업계의 특성이 반영돼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IT나 요즘 AI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승자독식의 세계잖아요. 예전엔 그래도 3등까지 먹고 살만 했는데 요새는 1등이 아니면 2등도 힘든 세상이 됐죠. 그래서 압도적인 1등이 아니면 돈을 벌기 쉽지 않은데 삼성이 그런 점에서 이 포트폴리오의 함정에 빠진 것 같고요. 현대차의 사정은 좀 다른데요. 그래도 자동차는 아직 소비자들이 구매할 때 따지는 요소가 다양하다 보니까 그래도 10위권 안에만 들면 희망이 없진 않습니다. 현대차는 그 중에서도 대부분 제품이나 시장에서 5등 또 3등 안에는 잘 들고 있으니까 포트폴리오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잘 버텨온 현대차가 위기를 잘 넘기고 글로벌 완성차 탑2로 도약하고 또 하나의 제품이나 시장에서만큼은 확실한 1등을 찍는 날이 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경제, 금융, 투자 공부를 저와 함께 해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